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이솝의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이라는 책인데요. 지난번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조금은 넓어지셨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대단했던 것이 예나 지금이나 시대만 바뀌었지 전체적인 형태는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옛 선조들의 지혜가 현재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상황마다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위엔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자가 있었듯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이 책에선 동물로 묘사됐는데요. 오늘 또한 재미있는 우화로 풀어낸 지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넓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이솝.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 잠자는 개와 늑대. 개가 농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늑대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개를 잡아먹으려 했다. 그러자 놀란 개가 잡아먹지 말라고 빌면서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난 이렇게 마르고 볼품이 없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우리 주인이 결혼 피로연을 열 것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먹어서 살을 찌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날 잡아먹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늑대는 개의 이 말을 믿고서 떠났다가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 개가 이번엔 농장 건물의 지붕에서 잠들어 있었다. 늑대는 밑에서 개를 올려다보며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개가 말했다. 이봐요, 늑대씨. 내가 다시 농장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결혼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유. 고기를 물고 가던 개. 개가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개는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큰 고기 조각을 물고 가는 또 다른 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고기는 떨어뜨려 버린 채 다른 개의 고기 조각을 뺏으려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국 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고기 조각 하나는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이었고 다른 한 조각은 강물에 떠내려 가버렸기 때문이다. 늙은 사자와 여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게 된 늙은 사자가 있었다. 그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속임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서 병자인 척하며 누워있다가 병문안하려고 온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방법을 썼다.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자 여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사자가 있는 동굴로 갔다. 하지만 여우는 동굴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안전한 밖에서 사자의 안부를 물었다. 그저 그렇다네. 어서 들어오겠나. 사자가 유혹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걸어 나온 발자국은 없네요.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농부의 딸과 사랑에 빠진 사자가 농부의 딸에게 청혼을 했다. 농부는 그의 딸을 사나운 맹수에게 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사자가 너무 두려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농부는 자꾸 졸라대는 사자를 자신의 사윗감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달랜 후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꼭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모두 뽑아버리라는 조건이었다. 사자는 농부의 딸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이런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자마자 농부는 사자를 업신여겼다. 그리하여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구 두들겨 패면서 내쫓았다.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함께 사냥을 하기로 약속한 당나귀와 여우가 사냥에 나섰는데 사자 한 마리가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여우는 사자에게로 가서 사자를 위해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제안했다. 사자는 만약 여우가 그렇게 한다면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우는 당나귀를 함정으로 유인했고 마침내 당나귀는 함정에 빠져 갇혀버렸다. 하지만 당나귀가 안전하게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보자마자 사자는 여우를 잡아먹고 당나귀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다. 부상당한 늑대와 양. 개에게 물려서 부상당한 늑대가 있었다. 사냥할 기운조차 없는 늑대는 우연히 양을 만나게 되자 근처 개울에서 물을 좀 떠달라고 애원했다. 나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면 먹을 건 내가 찾을게. 그러자 양이 되물었다. 하지만 내가 마실 물을 가져다 주고 나면 그땐 내가 당신의 먹이가 되는 것 아닌가요? 황금알을 낳는 암탉. 어떤 남자가 황금알을 낳는 아름다운 암탉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암탉의 뱃속에는 커다란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남자는 암탉을 죽여서 배를 갈라보았는데 뱃속은 다른 암탉과 똑같았다. 단번에 커다란 불을 손에 넣으려고 하다가 작은 이익마저 빼앗긴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출신의 노예를 산 어떤 남자는 자신의 노예가 그렇게 새카만 피부를 가진 것이 전 주인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노예를 집으로 데려온 그 남자는 비누로 그의 몸뚱아리를 씻겼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자 그는 노예의 피부를 조금이라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피부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나치게 무리를 한 나머지 병에 걸려 앓아 눕고 말았다. 고양이와 수탉. 수탉을 사로잡은 고양이는 그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싶었다. 그래서 너는 쓸데없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울어대어 사람들의 잠을 깨우는 귀찮은 존재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수탉은 자기가 사람들을 깨움으로써 사람들의 일을 하러 나갈 수 있으므로 그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고양이는 다른 핑계를 생각해냈다. 수탉이 어머니나 여동생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몰아붙인 것이다. 그러자 수탉은 자신은 오로지 자기 주인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을 뿐이며 그래야만 더 많은 달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래? 고양이가 소리쳤다. 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잘도 주워 섬긴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쫄쫄 굶을 수는 없지.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수탉을 잡아 먹어버렸다. 염소와 염소지기. 하루는 어떤 염소지기가 염소들을 모두 우리 속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말을 듣지 않고 풀밭에서 계속 빈둥거리고 있었다. 염소지기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 던졌는데 겨냥이 너무 정확했던 나머지 염소의 뿔이 돌멩이에 맞아 부러져 버렸다. 그러자 염소지기는 염소에게 제발 주인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염소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리 입 다물고 있으면 뭐해요? 어떻게 숨길 수가 있죠? 누구나 금방 내 뿔이 부러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텐데 말이에요. 염소와 당나귀. 한 남자가 염소와 당나귀를 한 마리씩 기르고 있었다. 염소는 당나귀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염소는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무거운 맷돌을 돌리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다니 네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로구나. 그러면서 염소는 당나귀에게 간질병에 걸린 척하고 쓰러져 버리면 한동안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당나귀는 그 충고를 받아들여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그 바람에 온몸에 멍이 들고 말았다. 주인은 수의사를 찾아가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수의사는 염소의 허파를 다려서 먹으면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결국 그 사람은 당나귀를 치료하기 위해 염소를 희생시켰다. 돌멩이를 낚은 어부. 몇 사람의 어부들이 커다란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물이 무척이나 무거웠기 때문에 어부들은 아주 큰 물고기가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서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물을 끝까지 끌어당겨 보니 물고기는 몇 마리 되지 않고 돌멩이와 쓰레기만 잔뜩 걸려 있었다. 어부들은 크게 실망스러워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보다 잔뜩 부풀었던 기대가 깨진 것이 더 당혹스러웠다. 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어부 한 사람이 말했다. 친구들이여, 너무 낙담하지 말게나. 아무래도 기쁨이란 놈은 실망이라는 동생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기뻐했다면 그 뒤에 실망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어야 해. 물을 첨벙대는 어부. 한 어부가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는 그물을 넓게 펴서 한쪽 강둑에서 건너편 강둑까지를 가로막았다. 그런 다음 밧줄에 돌멩이를 묶어서 그걸로 강물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다가 그물에 걸리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옆에서 어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 하나가 불평을 했다. 어부 때문에 강물이 더러워져서 주민들이 흙탕물을 마셔야 하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긴걸요. 배부른 여우.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커다란 참나무에 뚫린 구멍 속에서 맛있는 빵과 고기를 발견했다. 어느 양치기가 먹고 남겨둔 음식이었다. 여우는 입구가 좁은 구멍 속으로 간신히 기어들어가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나니 배가 불러져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여우는 흐느껴 울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다른 여우 한 마리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사정을 알게 된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오, 저런. 그렇다면 자네가 처음에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을 때만큼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테니 말일세. 여우와 거대한 뱀. 길가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잠들어 있는 거대한 뱀을 발견한 어떤 여우가 그의 길다란 몸뚱이가 무척 부러웠다. 자기도 그렇게 길어지고 싶었다. 여우는 뱀 옆에 나란히 누워서 자신의 몸을 늘어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몸을 늘어뜨린 끝에 이 한심한 여우의 몸은 결국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여우와 숫염소. 여우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빠져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숫염소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우물가에 왔다가 여우를 발견하게 되었다. 숫염소는 여우에게 물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여우는 얼굴 가득 한껏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하여 물맛이 기가 막힌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염소는 자기 목마른 것만 생각하고는 무심코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실컷 물을 마신 염소는 그제서야 여우에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여우가 대답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물론 우리 둘이서 서로 힘을 합쳐야 싸먹을 수 있는 방법이지. 먼저 자네가 앞발을 벽에 대고 뿔을 가능한 한 높이 치켜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자네 다리와 뿔을 딛고 올라가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지. 일단 내가 나가고 나면 자네를 끌어올리는 건 쉬운 일이니까. 염소는 그 방법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여우는 의기양양하게 염소의 다리와 어깨와 뿔을 딛고
우물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가뿐하게 우물에서 빠져나온 여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려고 했다. 깜짝 놀란 염소는 왜 서로 돕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여우는 우물로 다가가 염소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저런, 네가 만약 네 턱에 난 수염만큼만 머리가 있는 녀석이었다면 어떻게 올라갈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남편과 골치 아픈 아내. 집안의 하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아내 때문에 고민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자기 아버지의 하인들도 똑같이 대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구실을 만들어 아내를 친정으로 보냈다. 며칠 후 그녀가 돌아오자 남편은 하인들이 어떻게 대해주더냐고 물어보았다. 소치는 목동과 양치기들이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고 아내가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 새벽에 가축들을 몰고 나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오는 하인들조차 당신을 싫어한다면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하인들은 어떻겠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